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사는 곳에는 6살짜리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시댁은 크게 부자는 아니지만 예전부터 살던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2층 단독주택으로 집이 꽤 크고 제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아서 결혼 후 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년 전 화재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날 아침 시아버지와 남편이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낮 1시쯤에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외국으로 유학을 나가 있던 시기였고 코로나로 남편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집이 갑자기 큰 불에 타서 그랬다고 해요. 기름 보일러에 문제가 생겨서 화재가 발생한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외출을 다녀와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해 너무 미안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머님 혼자 그런 큰일을 어떻게 다루고 계셨나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덧붙어서 정말 힘들었을 텐데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방역 지침이 엄격해지면서 한 날, 화재 사고로 남편과 시아버지를 잃은 일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오기 싫다던 이유도 없이 유학을 미루고 공부를 못 끝내고 돌아와야 했는데 남자들이 갑자기 떠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딸 예슬이는 어린이집에 있었던 동안 사고가 나지 않아 다행스럽지만 그렇게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못 봤다는 게 너무 마음 아픕니다. 집안 분위기는 예전과 다르게 조용해졌고 남편과 시아버지의 부재로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부부 사이가 특별했던 남편과의 상실감이 크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예슬레이저, 당신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보낸 것을 실감하기 힘들어 하더라도 매일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 아프겠지만 젊은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사람을 떠나 보내는 것은 마음이 아픈 일이니까요. 상실감이나 상처를 서로 위로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딸을 키워가며 어머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술가 할머니가 그러나 예술을 계속하면서 언제까지 집에 데리고 살지도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러는 것은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집이나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남 일을 신경 쓰고 시간을 잡아먹지만 그런 소리는 신경 쓰지 말아야겠고 앞으로는 집에 누군가가 놀러오는 일도 그만해야겠습니다. 영화 대사 중에 울어라, 너 혼자 올 것이다. 웃어라,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죠. 그 집안에서 겪은 암울한 사건들로 인해 새삼스럽게 비정한 말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집안의 비극과 그에 따른 슬픔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호기심을 띤 눈으로 오래된 과부와 젊은 과부가 함께 사는 집을 바라보며 남자 둘이 동시에 명령을 받는 기묘한 일을 보고는 재수 없는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 소문은 빠르게 동네에 퍼지고 결국 저희 딸은 그 놀림을 받게 되었다. 어머니, 아니 예술아, 오늘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울어요? 네, 어머니, 저기, 신형이 애가 나는 동네에서 가장 재수 없는 집이라서 우리 집에 화재가 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이 재수 없어서 그렇죠. 제게 귀신이 나오는 집에 살아서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저를 비웃기도 했어요.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마음이 아팠다. 일상이 벅차고 슬픔이 깊어지는데 다른 이들의 불필요하고 편견에 가득 찬 비난을 받는다는 것이 참 힘들었다. 예슬아, 그런 말을 먼저 하는 아이는 누구죠? 앞으로 친구들이 너를 비난하면 너의 잘못은 아니라고 말해야 해. 화재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집이 재수 없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엄마가 집안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그것을 따라하는 모습이 확실했습니다. 일단 유치원 선생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하게 부탁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오랜만에 너와 커피 한 잔 하고 싶다. 날씨도 좋은데 커피 내려다가 가져갈게.
엄마가 내려주신 핸드드립 커피는 최고 맛이었어요. 시아버지와 남편도 좋아했던 커피였죠. 아버지께서는 특히 커피를 좋아하셨었죠.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내 집에 데리고 사는 것이 좋지 않은 일인 것 같아. 동네 사람들이 시비거리니까. 하지만 저는 예쁘고 젊고 사랑스러운 예술 릴리와 함께 있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예술의 비를 잃은 슬픔에서 당신도 벗어나지 못했으니 어느 정도까지 제가 당신과 함께 지내는 것은 괜찮을 수 있지만 당신이 영원히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랍니다. 어머님, 당신이 이제 겨우 3살인데 이런 세상에는 이미 시집안간 처녀들이 넘쳐나는데요. 당신이 청약과부로서 평생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살아갈 수는 없겠죠. 예술의 비가 더 이상 너무 늦게 굴지 말고 집에서 나가세요. 당신이 친정에 가서 살든지 아니면 당신과 예술이가 살 집을 제가 마련해 드릴게요. 어머님,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잘 알겠지만 아직은 그렇고 싶지 않습니다. 예술 아버지와 제 추억이 많이 깃든 곳이 이 집인데 이 집을 떠나가라는 어머님의 말씀은 예슬과 예리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아, 이런 미련한 일은 그만두세요. 떠난 사람은 떠나보내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낼 수 없고 소탈하다고 하시는 건 불쌍한 며느리, 불쌍한 손녀를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마당에서 시어머니와 커피를 마시며 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의 걱정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세상엔 무슨 이야기들을 들어도 저는 절대 시댁을 떠나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다른 남자를 만나 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린 나이에 이혼을 했고 아빠는 새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살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새 아빠가 생겼고 한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아빠는 또 다른 딸과 아들이 있었고 저는 그들 사이에서 외로운 존재로 성장해야 했습니다. 동희야, 같이 퍼즐 게임 해볼까? 우리는 퍼즐 게임을 하면서 피자를 주문하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새 형제는 저와 관심을 공유하지 않았고 절대적인 가정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왕따와 같은 경험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재해주지 못했습니다. 새 아빠는 엄격한 분이 아니었지만 저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새로운 결혼을 고수하며 바빴고 나에게 충분한 주의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사춘기 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집을 나가 독립을 시작했고 결혼을 한 후에야 가정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결심한 데에는 이런 저의 가정사도 한몫했습니다. 난 빨리 결혼해서 나만의 가정을 이루고 싶어 소외받지 않고 나를 온전히 반겨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 틈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소원이야. 명진아, 그럼 우리 아무래도 너랑 나 시간 지나면 결혼할 텐데 미루지 말고 우리 결혼부터 할까? 너 유학 가는 것도 결혼하고 나서 가도 상관없잖아. 정말 오빠 나하고 결혼하고 싶어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매일 이렇게 먼 거리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트하는 것도 시간 낭비 같고 내가 싫지만 않으면 우리 집에 들어가서 내가 살면 좋을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은 며느리를 딸처럼 정말 예뻐하고 잘해주실 분들이고 어때? 저는 그렇게 남편과 결혼도 일찍 하고 되었던 겁니다. 남편은 무남 동료 외아들로 자랐는데 가정 환경이 무척 화목했다. 내외는 금슬이 유달리 좋았고 그런 부모님 아래서 남편은 사랑을 잔뜩 받고 자란 성품이 착하고 따뜻한 남자였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해서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면서 처음으로 따뜻한 가정의 울타리란 것을 느낀 사람입니다. 소외받는 느낌 없이 집에 들어왔을 때 언제나 진심으로 환대받는 느낌. 저는 그런 따뜻함이 너무 좋아서 남들은 시집살이 한다고 힘들지 않냐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되려 결혼을 하고 나서 훨씬 행복지수가 높아진 케이스였죠.
이 저의 가정사가 있었기에 제 남은 미래의 재혼 계획 따위는 없었어요. 성공적인 재혼 가정이 물론 아마도 여러분이 겪으신 통계치 안에서 이를 결정할 때 사람은 그나마 경험한 것을 올바르게 생각하게 되는 법이겠지요. 저는 만약에 제가 잘못 선택해서 온 딸에게도 저와 같은 상처를 입히게 되면 어떨지 걱정되어 이러한 생각은 늦게까지 접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칭찬을 놓고 시어머니를 모십니다. 예전처럼 더 많이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는데 졸업 후 유학을 떠나려 했지만 결혼과 딸아이의 탄생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늦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딸아이의 예습 점수가 좋아서 어린이집에도 잘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 딸아이를 맡길 테니 너 유학 다니길. 남자들도 있고 나도 여기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지지로 유학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학을 미뤄둘 뻔한 걸 후회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죠. 예, 지금부터 박명자가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대 대학에서 일하는 박명자입니다. 제 예술과 어머님을 잘 부탁드립니다. 수업이 없는 날을 제외하고는 집에 있으니 명자 씨가 크게 힘들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늦거나 작업실에서 바쁠 때는 아이와 시어머니를 잘 부탁드려요. 그분은 어릴지라도 열심히 일하고 손도 빠르기 때문에 집안일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머님 새롭고 젊은 가정부인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 처음에는 좀 걱정이 되었지만 일은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은 박 교수 사모님의 추천으로 왔는데 고아원에서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아이인데 착실하고 부지런한 모습이 보여요.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해요. 예슬도 그분과 잘 논다고 하니 다음 달에는 월급을 올려주는 게 좋겠네요. 어머니, 명자가 월급을 올려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일을 참 잘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시아버지 추모식 전에 관계자들을 집으로 초대해 저녁을 함께 하기로 했어요. 예스미, 그날은 시간을 비워두고 함께 요리를 준비하자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집은 유명한 서류하셨습니다. 그분의 후를 따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글씨 배우던 문화생이 아버님을 추모하는 전시회를 계획했습니다. 전시회 후 어머니는 추모자들을 불러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갤러리에서 진행된 추모전은 성공적으로 끝나고 사람들은 집으로 모여갔습니다. 주택은 멋지고 정원은 깔끔하여 아름다웠습니다. 저희 집 바깥에서 사람들을 아름답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아버님을 기억하고 그의 작품들을 모아 추모전을 기획해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님을 기억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간단한 식사를 예상했지만 너무 푸짐한 상차림을 선보였습니다. 모두 드시고 마신 뒤 언제든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추모식이 진행되는 동안 가정부가 제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긴급해요, 사모님. 지금 당장 나오세요. 아니, 기회라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발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나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프랑스 소설가 아간클, 눈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그러자 그는 손을 끌고 밖으로 나가고 나는 당황스러운 기분으로 따라갔어요. 무슨 일 있니? 그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손을 잡고 도착한 곳은 하인 집 뒷마당이었어요. 그곳에서 하인이 지하 창고 문을 열자 너무 깜짝 놀라서 소리 질러 튀어나왔어요. 아내는 키 크고 한쪽 얼굴이 심하게 변형된 남자가 소파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 누구예요? 무슨 일이에요? 사모님,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셔서 다시 들어가서 천천히 보세요. 다른 쪽으로 얼굴을 보면 알 것 같아요. 이상한 느낌에 따라 깊게 숨을 들이마셔서 창고로 들어갔어요.
피부가 심하게 훼손된 상처가 있는 반대편을 만지자 오열하며 하기로 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스 아빠, 슬리 아빠,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를 알게 되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계셨던 당신이 죽음을 맞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앞에 일어서셔서 얼굴은 벌떡 일어선 남편님의 얼굴은 당황스럽고 당황한 것이 어린애 치료 방법은 이리로 오시길 잘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당신이 여기 계신 것은 제 어머니나 어린애를 괴롭히기 위해 여기 계신 것이 아니고 제가 당신을 고용하기로 한 조건이 비밀을 지키라는 것이었는데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고용하실 때 사장님의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사장님의 비밀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었을까요? 사장님, 사모님께서 사장님을 그리워하시는 것을 보면서 매일 밤 울며 잠 못 이루시는 것을 보며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오지로 알려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주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은 명자를 탓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초라한 모습으로 견뎌내고 계신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멀쩡히 잘 지내는 당신이 어떻게 나를 속여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몸 못 움직이는 나, 평생을 방에 갇혀 삶을 이어가고 있는 나의 상황을 당신에게 어떻게 보여드려야 하는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예슬이나 당신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서 처음에는 당신한테도 이렇게 되었어요. 내가 보여줄 수 없었어.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했던 거야. 나의 이런 상황을 당신에게 얘기하면 난 정말 죽어버리겠다고. 어머니께 협박 비슷하게 부탁을 했고 내 성격을 어머니가 아시니까 지금껏 날 여기에 숨기고 살아오신 거야. 미련 아닌가. 나, 당신 얼굴 한쪽이 상하고 다리 한쪽이 망가진 게 어떻다 해도 얼굴이 망가지고 다리가 하나여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 김찬우 맞잖아. 꿈속에서도 당신이 그리워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도 고마워. 이렇게 살아있어 줘서 너무 고마워. 명진아, 여술이, 엄마, 저는 그렇게 거의 2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남편과 기적적인 상봉을 하고 얼싸안고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손님들이 돌아가셨는지 시어머니께서 창고방으로 오셨더군요. 예술애미야, 어머님,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명자가 큰 마음 먹고 절 이곳으로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어머님 전 평생이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알고 살 뻔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야. 그렇다 쳐도 어떻게 어머님까지 미안하다. 찬우의 듯이. 워낙 왕광 내가 어떻게 을 도리가 없었다. 맞제. 사고로 한데 시아버지가 그렇게 황망히 명을 달리하고 산 후까지 화상으로 저 지경이 되어서 너에게 사실을 말하면 죽어. 내가 포기하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찬우가 잘못 선택할까봐 나 말을 못해서 미안해. 예술이야. 아니야, 어머님. 이렇게 모든 걸 숨겨왔겠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걸 보니 감격스럽고 행복해.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아, 내가 이렇게 상처 입어도 괜찮다는 게 찬우야. 아, 아빠, 뭐가 상처 입은 거야? 얼굴이 못생겨지고 다리가 불편해졌대. 지금은 재건 수술도 많이 좋아졌대. 당신 얼굴 수술 잘 하는데 알아봐서 치료도 잘 받고 재활 치료도 시작하자. 상관없어. 당신이 나쁜 얼굴이 되더라도 나는 변함이 없고 당신이 작업실에 틀어박혀 쓰는 일을 통해 걱정할 일 없어. 고마워, 진아. 너는 바보일 필요 없어. 우리 사이가 우리 사랑뿐이어도 충분해. 내가 너와 같은 상황이라면 너도 그랬을까? 미안해요. 저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해당 언어로만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삶을 다시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길에 함께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해가며 힘든 시간을 견디어내왔기에 더욱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행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함께 꾸며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미래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함께하는 한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의 치료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화상 재활 치료에 유명한 병원을 조사한 후 바로 예약했어요. 지금부터라도 일단 재건 수술을 받으셔야 하고 관절을 유연하게 회복하는 운동을 해야 해요. 다리 수술을 받으면 걸어 다니는데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회복될 수도 있고요. 환자를 옆에서 최대한 잘 돌볼 테니 선생님 제발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편이 제발 빨리 걸어 다닐 수 있게 수술 좀 잘 해주세요. 남편은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살다가 뒤늦게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았어요. 다리 수술과 얼굴 피부 재건 수술을 동시에 받았지만 수술 결과가 좋았어요. 재활 치료 과정이 힘들었지만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는 기쁨에 힘든 줄 몰랐어요. 정말 열심히 그의 재활 치료를 도와왔죠. 예술이야, 아빠. 우리 한 걸음만 더 걸어가면 돼. 지금 힘들어도 수술하고 움직여야 당신의 관절이 빨리 부드러워진단다. 하나, 둘, 셋, 넷. 아, 통증이 너무 심해. 좀 쉬고 싶어. 10초만 쉬게 해줘. 알았어. 이제 10초가 지났어. 오늘 여기부터 저기 빨간 선까지 번갈아 가며 걸어야 한다고 했어. 다시 일어나자. 우리 자기, 잘했어, 파이팅. 남편과 저의 눈물 어린 노력 끝에 남편은 다행히 다리 부상에서 회복되어 무리 없이 걷고 있습니다. 다리 손상 및 관절 경직으로 고통받던 그가 수술과 재활치료로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얼굴 화상도 잘 회복돼서 화상 흔적이 남지만 이전보다 훨씬 나아진 상태입니다. 몇 걸음도 걷지 못하고 넘어지던 그가 이렇게 멋지게 걷는 것을 보니 감격스러웠습니다. 스미야, 정말 수고했어. 너 없었으면 찬우가 이렇게 회복되지 못했을 거야. 아니야. 이 사람이 회복된 것은 재활치료에 성공해야겠다는 아빠의 의지 덕분이야. 여기 있어도록 노력하고 싶었으니까. 그런 말하지 마. 내가 이렇게 회복된 건 당신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다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 나 평생 너에게 갚을 것이야. 어머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안겨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예스미야. 내가 세상에 나와서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받아들여 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유가 있어. 아버지, 이젠 아버지가 걷는 게 많이 불편하지 않다. 그렇지, 예슬아. 아버지의 수술도 잘 됐고 걷는 연습도 잘 되어 예전보다 훨씬 잘 걷게 되었어. 아버지 좋아 보여. 그럼 이번 토요일에 우리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가르쳐 줄까? 좋아요, 아빠. 저는 친구들도 다 아버지한테 자전거 배워서 저도 아버지한테 배우고 싶어요. 그래, 예슬아. 이제 아버지랑 자전거도 타러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우리 함께 즐기자. 응, 즐겁다. 그럼 이번 주말에 자전거 타고 놀이공원도 가고 다 하는 거야? 이렇게 남편은 치료를 받으면서 좋아지고 딸과의 관계도 좋아져서 바깥 나갈 수 있게 된 거야.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며 처음에는 가까운 곳으로만 나가던 남편인데 큰 변화를 겪은 것 같았어. 명자야, 너는 아직 어린데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아니, 공부를 잘한 적이 있었는데 말야. 남들처럼 대학에 가고 싶고 꿈은 선생님이야. 근데 아직은 여유가 없어서 이대에서 몇 년 돈 모아서 대학도 가고 싶어. 영자야, 그럼 미루지 말고 앞으로 반나절 정도 집안일을 쉬고 공부해. 일당은 원래대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첫 해의 등록금은 아줌마가 지원해 줄게. 사모님, 정말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럼 사모님께서 저 대신 해야 할 집안일이 많이 늘어날 텐데요. 그간 우리 아빠가 재활치료에 열을 올리다 보니까 집안일을 거의 못했는데 한동안은 나도 여유가 생겼잖아. 겨울 방학이고 시작돼 대다 다음 학기엔 불어대학 강의 스케줄도 안 잡았어. 당분간 가족들과 시간을 오고 싶어서 말이야. 나도 여유가 돼서 하는 소리니까 이번 입시 제대로 준비 한번 해보렴. 저는 어리지만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남편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준 명자. 이게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해서 착하고 성실한 그 아이에게 뭔가 보답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명자는 그렇게 하루 반나절 공부에 매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의 대학 입시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공부머리가 있던 아이라 그런가 대학 입시 첫 도전에 원하던 교육대학에 합격할 줄 뭐예요. 사모님, 저 땡땡 교육대학에 차석으로 합격했어요. 오후부터 저녁 시간까지 줄곧 공부하게 해주신 사모님 덕분이에요. 게다가 비싼 수학 아반 학원비까지 지원해 주시고 사모님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명자어도 우리 집의 큰 은인인데 이젠 우리 서로가 은인이 되었구나. 그렇게 명자는 그의 대학생이 되어서 저희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한 소녀가 대학에 합격하여 먼 길을 떠날 때 가정부 명자는 섭섭한 마음으로 그를 떠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명자는 우리 가정에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항상 밝고 쾌활한 모습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그녀를 몰래 발견했을 때 언제나 놀라운 변명을 해서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명자에게 장학금을 주었을 때 그녀는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우리 가정을 떠났습니다. 이후에도 종종 방문하고 우리 딸과도 잘 지내주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친구처럼 대해주면서도 학업에 열중하고 자기 관리에 힘쓰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영희가 간 교육대학은 우리 집과 가까워서 명자는 학교에서 생활하면서도 가끔 우리 가정에 온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일어난 화재 사건으로 울게 됐습니다. 저런 복잡한 일들을 겪으면서 공부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왔지만 더 늦기 전에 다시 유학을 가서 마무리하려던 과정을 완수한 뒤 다시 돌아오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게 해야 나에게는 좋을 것 같지만 당신은 괜찮겠어요? 길지 않게 반년 정도면 목표했던 과정을 모두 마친 뒤 돌아오는 것입니다. 휴학하는 기간도 이미 정해져 있을 텐데 더 미루지 말고 떠나와요. 나는 이제 몸도 많이 회복되었고 여기에서도 열심히 글을 쓰고 있을 테니까. 당신도 그래서 손을 놓은 지가 오래됐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뒷마당의 지하 창고방에 갇혀 있을 때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우울한 생각만 했는데 세상 밖으로 나와서 당신이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수술하고 재활치료를 받으며 몸도 회복되면서 다시 글을 쓰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요.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은 욕구도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당신도 열심히 작업하고 계시다면 나도 다시 유학을 가서 과정을 마쳐서 돌아올게요. 시어머니께 양해를 구한 뒤 마치지 못한 공부를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유학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스레이저 재활치료를 받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찬우는 세상 밖으로 나와서 잘 지내며 예슬이도 아빠와 함께 좋아하고 있으니까 집안일은 걱정하지 마시고 유학을 잘 다녀올게요. 어느덧 어머니께서는 곧 바쁜 과정이 끝나신다. 그 시간까지만 고생해주세요. 예슬아, 엄마가 프랑스 파리로 떠나 미술을 공부하러 간다고 했어. 이동안 너는 내 아빠와 할머니와 잘 지내며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엔 미술로 달랠 수 있을 거야. 아빠가 잘 챙겨주고 할머니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고 돌아오겠다고. 아이야, 예술이 이렇게 컸구나. 가족들의 응원 덕분에 다시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어. 인천공항국제선 청사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예전에 가족 사고로 지옥 같은 날이 떠올랐어. 공항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울음을 삼킨 제 모습이 생각났어. 가방 끈을 풀기 어렵게 묶고 있는 마음이었어. 남편이 사라지고
가족과는 만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시절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살아있는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파리로 떠나는 기쁨을 느끼며 비행기를 탔어. 열심히 공부한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미술학교를 졸업했고 가족이 공항에 마중 와 있었다. 함께 행복한 순간이었어. 어머니 여기 계셨다면 큰능하셨어요. 예슬이가 자라섰나 보네. 지금은 그것에 많은 사이신 신발이나 옷을 샀네요. 어머니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죠? 건강하신가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전 이제 다른 나라에 혼자 사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남편은 저를 반겼네요. 아내가 남에게 손 잡아줄 수 있다. 남편이 치료나 수술을 했지만 아직도 얼굴 한쪽이 화상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외출 시에 사람들이 가끔 그 얼굴을 바라봐요. 공항에서도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는 아주머니를 보았어요. 남편은 그런 사람들을 거들 떠보지 않아요. 언제나 변함이 없는 눈빛으로 나를 볼 뿐이에요. 화상이라서 얼굴이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주니까 제게는 충분해요. 그걸로도 충분해요. 나는 이렇게 화제로 떠오르고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그거였어. 이렇게 콧바람을 맞춰서 당신에게 버려지는 거, 난 이런 상황이 되기보다는 솔직히 그런 사실을 예상하는 게 더 괴로웠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그래서 내 생각에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야. 그런데 나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준 당신 때문에 좋았어. 그걸 말하니 좋다마다. 그날 명자가 당신의 손을 잡고 창고 문에 들어와 준 순간, 나 김찬호는 다시 태어난 거야. 당신을 처음 만난 순간, 내 눈빛을 보고 난 사실 알았어. 당신이 여러 말 하기 전부터 당신은 내가 아무렇지 않고 받아들여줄 거야. 그게 그립고 했었지. 당신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을 보고 다 알았어. 그런 말을 하면서 제 손을 꼭 잡는 남편으로서 남편은 제가 유학을 떠나 있는 동안 오랜만에 장편 소설 한 편에 연재를 마쳤었다고 시작한 웹소설이 있어. 그 반응이 매우 좋아서 최근에는 판매도 마쳤어. 웹툰과 드라마로 제작될 예정으로 제작사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고 좋은 조건으로 최근 계약을 맺었죠. 다시 돌아온 김천호 작가님 축하해요. 나는 유학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썼나 보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 스펙도 좋아지고 더 멋진 여자가 되어 돌아올 거야. 나도 질 수 없는 거고, 참, 당신의 전시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 달에는 오픈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비처럼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지만 큰 용기를 내어 유학을 다녀왔지만 작품이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이 최선을 다해 그린 작품들을 전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저의 첫 전시회를 계획한 적이 있었는데 제 전시회의 주제는 재회였습니다. 이는 우리 가족들과 겪었던 어려움과 기적적인 재회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전시회가 열리자 관심도 좋아서 앵콜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이는 제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한 작품들을 보여주어 좋은 반응을 얻게 되어 기뻤습니다. 전시 막으로 가면 매체들이 전시를 끊임없이 다루어 주어 작품의 90%가 판매되었습니다. 예술가인 엄마가 잘 나가는 전업 작가가 되어 축하를 받아 정말 기뻤어요. 당신이 화가로 인정받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했어요. 전시가 가능했던 건 당신과 함께한 시간 덕분이었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웠고 당신이 없을까 봐 너무 슬펐지만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 나올 수 있는 작품이었어요. 당신이 내게 행운일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도망치지 말라고 제발요. 당신과 함께 웃으며 전시를 지냈습니다.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전시 마지막 날을 보냈어요. 여러분도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재회의 순간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면 기적 같고 행복한 재회를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